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이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 마지막 3편이죠. 오늘은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거는 원래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 영상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부가 좀 부족했던 영역이고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타이슨님 그런 말 했다라고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거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셀바스 AI 영상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이 어렵진 않은데 다 읽었는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인공지능 관련주 특집 영상들이었습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케임즈님이나 관련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영상들이 조금 평이한 수준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략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저는 만족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는 셀바스 AI를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2편은 마음 AI를 공부를 했죠. 1편, 2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연속적으로 이해가 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 3편 코난 테크놀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를 알아보기 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241명밖에 안 돼요. 동영상도 43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이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 보시면 영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AI의 전반적인 기술 용어들이나 기술 응용 사업들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IPO 기업 설명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제품 라인업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영상 보다 코난 테크놀로지 홈페이지나 대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영상들을 보시는 게 시각적인 직관적인 정보를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함축된 정보를 제공해드린다, 시간을 좀 절약해드린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디테일한 정보를 알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영상들을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최초 1994년 4월에 코난 테크 날리지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토 발음에 가까운데 이 날리지라는 어감이 뭔가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죠. 코난 테크 놀로지로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2022년 7월 7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5월 10일 기준으로 4,402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568만 444주가 발행이 됐고요.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재 대표이사이신 김영성 대표이사 외 12인이 39.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는 23.9%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로 SK텔레콤이 20.77%의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주주로 한국항공우주가 7.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요. 전기말은 21년도를 말하는 거고요. 단기말은 22년도를 뜻하는 겁니다. 보시면 전기말에 지분이 없었다가 단기말 22년에 넘어와서 지분이 생긴 SK텔레콤이 새로운 주주로 이제 올라왔고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을 했죠. 저는 보면서 재밌었던 게 요건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카이죠. 카이가 44만 4,444주를 취득을 했는데 이 4로 이렇게 깔맞춤을 한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하진 않은데 이게 재밌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대주주들의 지분 합계를 보시면요. 전기말에 444만 4,444주였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데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췄는데 이 4자란 숫자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항공우주와 코난 테크놀로지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숫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PO 설명회를 제가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할 때 명탐정 코난이랑 뭐 관계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코난 하면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제 미래소년 코난을 연상을 하실 거고 그 이후 세대들은 이제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만화를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이 코난은 최초 애트리 연구진과 교수진이 정보 처리, 정보 검색 스터디 클럽인 코난이라고 하는 코리안 내추럴 랭귀지 어널리시스 요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약자를 따서 코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스터디 그룹의 대표가 김영성 현재 대표이사죠. 그리고 양승현, 윤덕호 요 3명의 스터디 그룹 멤버들이 창립을 했던 코난 테크놀로지의 창업 이력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었네요.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되게 단순해요. 2개밖에 없죠. AI4 텍스트, AI4 비디오. 그러니까 텍스트 사업 그리고 비디오 사업 관련된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텍스트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죠. 84% 이상의 매출 비중을 이 텍스트 분석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5.22%의 매출 비중이 이 AI4 비디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텍스트 부문의 딥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영어를 써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요거는 이제 대화형 그런 챗봇이 대표적인 이제 제품 라인업이죠. 코난 챗봇이 대표적이고 딥 텍스트 애널리틱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 분석 그런 제품인데 코난 서치와 코난 애널리틱스, 코난 BI, 펄스K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사업 부분의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딥비전을 활용한 코난 와처와 딥스피치, 코난 보이스와 코난 리스너라고 하는 제품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딥이 들어가는 제품 4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 4개 제품에 해당되는 8개의 제품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코난으로 시작하는 게 다 이런 제품 라인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사업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AI4 텍스트와 비디오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안에 세부적인 라인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코난 서치가 가장 매출이 많죠. 55.4%. 이건 검색 엔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최초에 네이트와 엠파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기존에만 해도 다음이라든지 다음 이전으로 가면 뭐 네이트 엠파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썼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초창기 때 엠파스와 네이트의 검색 엔진을 제공을 했던 것을 시작으로 이 코난 서치의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난 챗봇에서 4.98%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난 애널리틱스에서 14.36% 그리고 펄스K 코난 BI에서 10%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비디오 사업 영역으로 가면 코난 와처에서 12.85%, 코난 리스너, 코난 보이스에서 2.37%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하게 2가지 텍스트 사업과 비디오 사업으로 나뉘는데 텍스트에서 84% 이상의 매출이 쏠려 있고요. 전통 사업군을 보면 구축형 사업이 많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한 기업에 구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장기 유지 보수 관리를 해주면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이 구조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구독형 제품으로 공급을 하는 형태로 매출 형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페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다예요. 나머진 디테일한 내용들이라 그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화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먼저 텍스트와 비디오 중에 텍스트 라인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라인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코난 서치죠. 말 그대로 빅데이터 검색 엔진입니다. 네이버, 구글을 쓰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에 얼마나 연관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검색 엔진의 품질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엔진을 제공을 하는 게 코난 서치입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초대용량 문서 중앙화 검색, 국세청, 그리고 잡코리아 등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난 애널리틱스와 펄스K, 코난 BI가 있는데요. 애널리틱스는 정형화된 텍스트와 비정형화된 텍스트들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이제 분석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것들은 인사혁신처나 MBC, 롯데백화점 등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펄스K는 온라인 미디어 심화 분석 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셜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롯데백화점에서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시스템 AI 분석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롯데백화점에서 이용을 했던
고객들이 본인들이 구매했던 상품에 대한 피드백들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담 전화도 할 거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들이 지금 인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만족도와 반대로 어떤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유행하고 어떤 연예인들이 입었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나 특히 온라인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마케팅 활용 도구로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난 BI는 이게 BI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선거 결과 예측을 이 분석 툴을 활용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난 챗봇은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객 상담을 이 챗봇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유저 케이스들을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기업 통합 업무 지원 챗봇에서 활용이 됐고요. 서울과기대에서 대학생활 도우미, 학사행정 챗봇, 그리고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봇 서비스로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디오 라인업입니다. 비디오 라인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상과 음성입니다. 음성에는 리스너와 보이스, 듣는 것과 말하는 거죠. 두 가지의 음성 처리 기반 라인업이 있고요. 영상 처리는 코난 와처라고 하는데 딥비전 기술이에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영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분석하고 그 사물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거죠. 카이가 3대 주주로 44만 4,444주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카이와의 여러 가지 연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PHM입니다. 이 PHM을 구현했다라고 하는데 PHM이 무슨 약자냐면 프로그노틱스 앤 헬스 매니지먼트, 고장 수명 예측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의 고장 사전 예측 및 사고를 방지한다. 실제로 카이가 만든 항공기와 전투기 그리고 무인 항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전투기를 운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많은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도 부담인데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항공기의 고장 그리고 사고 등을 미리 예측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구현해주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에도 이렇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시연하는 것들 영상을 봤는데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여기 영상에 나와 있어요. 코난 와처 국방 적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전투기가 나올 때 이 사진으로 지금 어떤 전투기인지 식별을 하는 거죠. 이게 태깅을 함으로써 이 전투기에 대한 증강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응용 데이터도 이렇게 증강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코난 와처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음성 처리를 보면 코난 리스너가 있고 보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확보 기술이 있는데 개인화 음성 합성 기술과 화자 적응 음성 임식이 있습니다. 개인화 음성 합성은 본인이 여러 가지 보이스 스킨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다양한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음성의 옷을 본인의 색깔에 맞게 입힐 수 있고요.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본인 선택한 아나운서의 성우 목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음성 합성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자 적응 음성 인식은 메타버스나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표출을 할 때 인물별로 이제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 AI 기반 음성 처리 코난 리스너와 코난 보이스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깃 분야를 보면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의 제품 라인업들을 봤는데 이것들 안에 녹아져 있는 경쟁력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소개해드리지 않은 건데 코난 서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전통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난 서치인데요. 여기에 최근의 트렌드인 이 멀티모달 AI 검색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할 때 텍스트 검색을 하잖아요. 이미지 검색은 우리가 사실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죠.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 검색이나 텍스트가 아닌 다양한 그런 멀티미디어들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멀티모달 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 GPT-3가 이 멀티모달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GPT-4는
이 멀티모달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AI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리라고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달리 같은 경우는 달인가요? 달리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텍스트를 검색을 하면 텍스트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련된 20대 남자 이러면 정말 세련된 20대 남자의 다양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멀티모달 AI 검색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코난에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양이 이미지를 이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와 비슷한 이런 고양이들이 나오는 거죠. 검색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사진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코리안 쇼테어라고 하는 종류의 고양이다라는 것들을 이 검색 엔진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나와요. 실제로 코난 서치에서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검색 기능이 더 활용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 이런 기능이 활용이 가능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제 핸드폰 창에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사진 버튼이 있어요. 이 사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뀝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직을 한번 촬영을 해봤더니 검색 결과로 바로 이미지 검색 결과가 이렇게 유성 매직의 다양한 쇼핑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미지만 넣었는데 여기에 액세서리라고 예를 들어서 쳤다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고양이 모양의 액세서리, 여긴 지금 강아지죠. 강아지 모양의 다양한 액세서리가 검색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들도 이걸 활용을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 본인의 쇼핑몰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다양한 어떤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제품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다양하게 이게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AI나 뭐 오픈 AI나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 멀티모달 검색 기능을 사업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경쟁력으로 좀 우리가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코난 서치에서 보면 이 벡터 검색 기능이 있어요. 이 벡터 검색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키워드 탐색 기반 검색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아빠라는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주어진 값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유사 표현을 일일이 찾는 겁니다. 찾았더니 아들이 나와서 다음 또 과정에서 찾았더니 딸이 나와서 세 번째 찾았는데 뒤로서 아빠가 나와서 이 검색값을 도출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난이 갖고 있는 벡터 검색의 의미는 소년을 찾으면 유사값인 소녀까지 같이 이렇게 연관어로 검색을 하고요. 아빠를 검색을 하면 엄마까지도 이렇게 검색이 나와주면서 결과적인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유사성을 또 표현해주는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오픈소스 대비 검색 비교를 했을 때 코난이 색인 소요 기간이 13.2배 감소됐고 경쟁사 대비 검색 가능 데이터 수가 33배나 더 높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적용이 됐을 때 경쟁사와 이제 검색 엔진을 비교를 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월등히 기능 면에서 앞서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난 서치에는 두 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멀티모달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과 벡터 검색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쟁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케이, 아까 이게 온라인 미디어 관련된 이슈 트렌드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죠. 보시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신호에 대한 중점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는 반면에 코난은 약신호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약신호 과정에 있는 트렌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또 발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픈소스 대비 3%가 더 정확하고 5.6배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롯데백화점 VOC 고객의 소리 시스템 AI 분석에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경쟁력으로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 여기 보면 국내 유일 다큐멘트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코난 다큐멘트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대화 데이터 구축 비용이 약 50에서 62.5% 절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챗봇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는 것보다 이 코난 챗봇을 활용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구축 비용이 이렇게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적용된 예시를 보면 SK 하이닉스 통합 업무 지원 챗봇에 활용이 됐고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주 활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챗봇에도 코난 테크놀로지 챗봇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한 것을 경쟁력으로 꼽습니다. 코난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구글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가지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메타는 파이토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구글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고, 메타에서는 파이토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기술 영어는 모르지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고, 이 파이토치가 조금 더 직관적이다라고 합니다. 좀 단순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접근하기 좀 편하다라고 하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C++ 그리고 파이썬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고요. 파이토치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이제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 소스 안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약하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크기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백도어를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백도어는 말 그대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것부터 뭐 캥기잖아요. 악성 프로그램들이 이걸 통해서 침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검증하기 힘든데, 코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자체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백도어나 보안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량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대량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딥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옷과 패션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만 필요한데, 뭐 쓸데없이 뭐 음식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설치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량화가 불가하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난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100% 자체 개발로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설치를 해서 같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용량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한 게 바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컴퓨팅을 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인 드론이 자율적인 작전 수행을 할 때 이런 백도어를 통해서 해킹을 당하면 어떤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불이나 물로 막 달려들면 그냥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이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자체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기술이죠. 이거는 코난 리스너와 보이스인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GPU 기반이라고 합니다. GPU 기반의 단점은 서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CPU는 그거에 비해서 좀 라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처리 서버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비용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GPU 기반에서만 이게 음성 합성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코난은 CPU 기반에서 이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이제 효과가 있다.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 적용 예시를 보면, 이제 메타버스 상에 내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네 메타버스 상의 내 아바타가 내가 텍스트 입력한 것들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가상 공간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재현을 해주는 그런 메타버스 적용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K-pop 아이돌의 음성 합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돌의 음성을 여기다 입혀가지고 아이돌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엔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사업 관련된 성장 동력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구축형 중심 사업, 텍스트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비디오 사업 중심으로 영상, 그리고 음성 보이스 리스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독형 중심 사업으로 매출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 전자공시에 보면 사업 보고서에 요게 좀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는데요. 타사의 제품과 기술적 차별점을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물론 본인들의 얘기고 상대적인 내용이겠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 코난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리언 스케일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ANN이라고 하면 인공신경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검색 알고리즘을 디스크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사는 이 ANN 검색을 인메모리 모델로 제공해서 밀리언 스케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메모리 모델로 제공을 하면 이 밀리언 스케일 데이터 처리만 가능한데, 이게 디스크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빌리언 스케일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밀리언은 100만이죠. 그리고 빌리언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처리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이 검색 엔진에서 이러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본인들이 어필을 한 거고요.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랑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솔트룩스는 개체명 인식기는 2008년 스트럭처럴 SVM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딥러닝 모델과 룰 기반 방식을 모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당사에 비해 분석 품질이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허가했다고 발표라는 이 문구를 분석을 하게 되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서울시를 기관이라는 이제 검색으로 분석을 하는 반면에 솔트룩스는 장소로 분석을 해서 좀 부정확한 분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트룩스를 좀 깐 거죠. 분석 품질이 자기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난 B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품 중에는 유일한 셀프 서비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코난 BI가 국내 제품엔 유일한 셀프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타사 SI 구축형 솔루션들과는 뚜렷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구독형 서비스를 간다라고 하는 코난 BI죠. 펄스K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출 분석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좋은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어떤 상품들을 많이 사고 어떤 소비 성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주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셀프 서비스 제품이 국내 유일한 제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펄스K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약신호 분석에 집중해서 미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비즈니스 환경 분야에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신호 위주의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렌드와 이슈가 집중되는 강신호는 분석을 타사는 잘하지만 약신호 분석에는 약하다. 근데 펄스K 같은 경우는 약신호 분석에 집중해서 이런 미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터질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신호들을 미리 감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난 챗봇은 어떤 또 타사와의 차별점이 있느냐? 대부분의 경쟁사는 대화 의도 태깅, 동의어 사전 구축 등 데이터 수작업으로 미바라 문제, 미바라는 답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매칭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경쟁사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다라는 얘기죠. 코난 챗봇은. 그래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 수익을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코난 와처. 코난 와처는 어떤 경쟁사랑 비교를 했냐면 알체라랑 비교를 했습니다. 와처가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이잖아요. 보시면 알체라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3년 이상 동안 데이터 제작과 인공지능 모델 학습만을 한 안면 인식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 3년 동안 이 안면 인식 분야,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동영상 처리 기술은 코난 테크놀로지와 비교해서 열위에 있다, 떨어진다. 이 내용입니다. 본인들은 다양한 영상 인식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용량 고해상도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별점을 어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난 리스너인데요. 코난 리스너는 셀바스 AI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셀바스 AI가 음성인식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셀바스 AI와 비교를 했는데, 셀바스 AI가 잘 정립되어 있다, 오랜 개발 경험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까는 내용입니다. 보이스 스킨 제작을 위해서는 수십 분에 이르는 개인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고 수십 초만 필요한 당사보다 경쟁률이 있다. 그러니까 셀바스 AI는 보이스 스킨을 제작하기 위해 수십 분이 이제 드는데, 코난 테크놀로지의 코난 리스너는 수십 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코난 리스너는 CPU 기반인데 여기는 GPU 기반이기 때문에 셀바스는 당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불리하다. 자기들은 이제 C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고품질 음성 합성이 이제 저렴하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GPU는 비싸다. 그래서 자막 제공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감축하고 음성인식 오류를 17% 개선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셀바스를 이제 깠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5월 9일 뉴스인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붐 통합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 금액이 20억 원 규모고요. 개발 기간은 2024년 5월까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돌봄 매칭 소요 시간 단축,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문제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유로운 대화 방식의 챗봇을 구현해서 대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요. 아이 돌봄 수요에 대한 인사이트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이고요. 서비스 신청자와 돌봄 인력 간의 AI 매칭 작업도 다룰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 돌봄을
원하는 사람과 이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 간의 연결을 AI를 통해서 이제 매칭을 한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에 나온 이제 뉴스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난 보이스가 3D 캐릭터 자동 제작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SK에서 하는 이프렌드죠. 이프렌드가 이런 느낌인데 SK에서 이걸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요 아바타에 코난 3D 캐릭터에 이제 음성을 입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고 뭐 강의, 이러닝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서 활용 범위가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남자 목소리지만 이제 여기 꼬마 아이의 이제 목소리로도, 초등학생의 목소리로도 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종목 분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참신하겠죠. 꼬마 아이가 코난 테크놀로지, AI, 전장 부품 이런 걸 설명하면 얼마나 참신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해봐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 범위가 무한대. 이런 플랫폼들을 업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요걸로 이제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솔루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펄스K 같은 경우에 2021년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이 구독형 서비스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독형 서비스로 매출 비중을 늘려갈 거고,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SKT와 카이와 AI 사업 다각화 나선다. 또 SKT와 카이와 AI 사업을 다각화 나선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요. SK텔레콤과는 AI 서비스, A.의 기능 차별화와 품질 고도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카이는 아까 디지털 트윈, 그리고 국방 분야 관련된,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디지털 트윈과 하이브리드 강학습 기술을 시각화한 AI 파일럿을 공개를 했고요. 멀티모달 AI 솔루션인 코난 와처도 그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카이와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AI 프로젝트 공동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 매출은 크게 뭐 늘거나 줄어든 모습은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였었는데 적자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매출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세가 꺾인 모습인데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당히 양호해졌죠. 220%까지 갔던 게 74%, 그리고 2022년에 와서는 22%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아진 상태고요. 현금 보유도, 자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직전 사업 연도보다 좀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3% 줄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면 자산은 작년 대비 250억에서 498억으로 굉장히 많이 자산이 늘었죠. 부채는 소폭 줄어들었고요. 자본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140억에서 400억으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도 이것도 숫자 좀 약간 좀 깔맞춤이죠. 얘네 희한하게 이런 숫자 깔맞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도 이렇게 좀 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왜 떨어지고 손익구조가 안 좋아졌냐라는 것들을 보면 매출은 공공 분야에서의 2022년 발주가 수년되고 순차적으로 지연됐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감 고조에 따른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이 부분이고, 손익 변동 내용을 보면 구축 계약 수주 잔고액 증가에 따른 개발 인력 선제 확보 및 이로 인한 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합니다. 판관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마 개발 인력 선제 확보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연구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축 계약 수주 잔고액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기존에 수주를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개발 인력 그리고 연구 개발비로 많이 썼기 때문에 판관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앞으로 더 성장이 기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10일 종가를 보면 77,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월 28일 기준으로 157,7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죠. 7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10만원대만 왔을 때만 해도 이 밑으로 떨어질까, 10만원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최근에 AI 주가 흐름과 동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121선 부근까지 와 있는데 이 77,000원 밑으로 과연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워낙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500여만 주밖에 안 되는데 대주주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가 200여만 주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거래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요 고점을 찍은 뒤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라는 지금 현재 차트 흐름입니다. 저희 김 대표님이나 저희 코난 테크놀로지를 초기에 보유하신 분들은 요 2만원대 평단가를 보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배까지는 아니어도 6배 이상 증가한 모습들을 봤는데, 아마 저희 대표님도 원금만 남기고 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신 상황인데, 보유자 영역에서는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김 대표님 라이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이 영상이 매수 추천이다, 매도 추천이다 라고는 설명을 당연히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이런 전반적인 AI의 흐름들과 코난 테크놀로지가 과거에 보여왔던 여러가지 이런 성장 모멘텀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재무의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과연 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전 세계 AI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 시장의 수급을 얼마만큼 가져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좋은 참고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김 대표님께서 매주 월요일 토요일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주식 시황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공부하는 요령이나 공부하는 방법들, 본인이 투자를 성공하셨던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영상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